오일은 현재 0.42% 하락한 7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맞서님과 함께 투자 전략 살펴볼 텐데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 2, 1 들어주세요. 매도 전략 들어주셨어요, 맞서님. 일단은 지금 시장 차트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시황을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자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요. 딱 자리가 와버렸네요. 지금 자리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차트 한번 보실 때 오늘 당일 핵심이 되는 기준선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매도 든 거 맞죠? 네, 매도로 들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화면 보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색깔로 가지고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매도 파동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추세선이죠. 이 추세선. 잠시만요. 다시 한번 꺼볼게요. 오늘 사실 제가 조금 아까 전에 나스닥 할 때 조금 촌철살인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실 경제TV에서 뭐 이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해요. 포트에 대한 구성을 줄이자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자, 오늘 72.25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스스로 판단하세요. 72.25. 12.15요. 72.25요. 네. 72.25. 12.25. 자, 그러면은 72.25 손절 자리를 잡고 지금 71.90 자리 매도. 그래서 하방권 추가 진입을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하방 매도입니다. 매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오늘 71이 이탈이 된다면은 71 있죠. 이 자리가 이탈이 드러난다면은 70자리까지 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70자리. 70자리요. 유가가 지금 60분 봉도 한번 그려볼 건데,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연출이 되냐면은, 시황은 좀만 이따 할게요. 차트 먼저 보고. 지금 도달할 수 있는 범위가 70레벨링까지 붙을 수 있어요. 70레벨링. 네, 보이시죠? 70레벨링.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보면은 유가가 급락했을 때 항상 문제가 된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앵커님?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진짜 기억을 해보세요. 한 3년 동안 네. 이제 유가가 급락했었던 사태가 진짜 다 오펙 때문이에요. 맞네요. 사우디 네. 사태가 있었고, 이거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정말 진짜 오펙 애들은 사고를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노리는 순간. 자, 2018년도 여러분들 2018년도 말에요. 이때 사우디 사태가 있었어요. 이때. 지금 이때 러시아랑 또 사우디였죠. 지금 또 오펙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라는 게 있는데, 사실 지금 불협화음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문제의 요지인데, 네. 핵심이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어떤 분쟁이죠. 사우디가 사실 오펙에서 가장 힘이 세죠. 오펙 플러스 포함해버리면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가 공급량이 제일 많은 수준이고, 근데 사우디 입장에서는 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탈석유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탈석유화. 이제 석유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줄이겠다.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합의 관련해서 회의가 다시 한번 열리게 된다면, 재개가 하게 된다면 유가는 상승 모멘텀을 기록할 수 있지만, 이 분쟁이 지속했을 때 유가는 이전과 같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쉽게 생각하면은 감산을 완화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오펙이 네. 공급량을 이렇게 찔끔 올리는 과정에서 시장이 감산을 완화를 안 해버리고, 감산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상황이 연출이 돼버린 겁니다.
아, 나 감산이고 그냥 안 해. 나 그냥 오펙 안 할래.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오펙 안 할래. 그냥 너네 맘대로 하잖아. 나는 내가 얻는 이득은 뭐야 대체 이걸 한다고 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리포트에서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떤 수요에 대한 회복세가 계속적으로 갱신될 거니 아무래도 증시가 유가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랠리로 도전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디까지 지지를 한번 받을 가능성이 지금 당장 차트에서는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했을 때 네. 저는 70 레벨링이라고 좀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70 레벨링. 사실 이것까지 이탈되면요 더 이상 이제 수급을 매수로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아직 여유분이 있다는 점과 지금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죠. 뭐냐, 오펙 회의가 다시 재개된다는 내용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 아직.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이 오늘 하루도 더 추가적인 매도세에 대한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자 T차트에서 이 레벨링 72.25죠. 72.25 이탈 전까지 매도 수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가가 정말 유동이 갑자기 너무 커져가지고 당황스러울 텐데 차트에 대한 어떤 진입 단가는 저는 항상 정해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뭐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해외 선물이 23시간 열린다는 점이 있죠. 맞죠? 네. 23시간 열린다는 점이 있지만은 진입하는 구간은 한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아래 보고 이거 위에 보고 이거 아래 보고 이거 위에 보고 이거 다 맞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포인트 공략을 잘하면 수익을 좀 낼 수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나와서 이제 왜 이렇게 유가에 대한 얘기라든가 페드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계속적으로 바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이제 오펙 회의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 정도만 평가하시고 하루 이틀 돼서 번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부분은 갑작스럽게 속보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신에 좀 집중하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최근 상황입니다. 근데 차트로만 본다면 오늘 당일은 72.25 여기가 큰 저항선 이탈 나오면은 이제 오늘 당일은 매도선은 더 이상 불가, 이 정도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매도 입장을 보여주시면서 71.90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저희 오일 관련해서 또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오일은 사실 딱히 없고요. 네. 지금 다음 주 일정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일정이 뭐가 있냐면은 그 IEA 에너지 보고서 전망 보고, 그리고 이제 오펙 원유 시장 보고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두 가지가 겹쳐져 있습니다. 유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너지 정보청이죠. 미국 에너지 정보청. 에너지 정보청에서 나오는 발표는 유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거예요. 상향 조정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어요. 원유 시장 보고 오펙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까? 라는 평가가 대두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일정은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유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에. 요새 이제 오늘도 제가 이제 석양 끝나면 기름 넣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싸졌죠. 예? 기름값이 올랐잖아요. 네, 기름값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기름 넣으신 분들은 지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어제 작가님도 기름 넣다가 허리 일 뻔했다는데 지금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은.
지금 일단 이 오펙 협의가 안 되는 이상 계속 오를 건가요? 아니요, 제한적이죠. 협의가 안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하락장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장이 관망하는 장일 수도 있어요.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회의가 재개돼야지 오르는 거예요. 일단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이제 명확히 잡아야지. 회의를 재개해야지 네. 오르는 거예요. 매수는 아. 그때보다 늦지 않다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시황 보고 대응하자. 왜냐면은 일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사우디라든가 러시아 때 봤잖아요. 그죠?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갈 때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갑작스럽게 러시아가 증산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다가 결국 3개월을 끌다가 2개월을 끌다가 마이너스 유가 가버리니까 러시아가 사우디랑 우리 다시 그냥 증산하기로 한 거 그냥 안 할게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 오펙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중동 친구들이 말을 자주 바꿔요. 말을.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다만 회의가 재개된다면 유가는 다시 상승 랠리 기반을 잡을 것이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은 매수를 보시는 분들은 사실 시장을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작년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차트상은 70달러 내에서 지지평가는 한번 받는다는 거는 표현드리고 싶고, 만약에 매수평가를 다시 보시는 분들은 회의 재개 때까지 좀 기다려보세요. 회의 재개 때까지. 잘 그게 편해요. 아시겠죠? 회의 재개 때까지. 근데 항상 문제를 야기시켰던 건 사우디 측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은 반대되는 상황이. 아니 근데 또 껴있잖아요. 껴있긴. 아랍에밀리트랑 싸우는 주체가 지금 사우디잖아. 그렇네요. 네, 진짜 항상 껴있어요. 항상. 2018년에서도 껴있었고 작년에도 껴있었고 네. 작년 이제 마이너스 유가 사태도 껴있었고 지금도 상황이 껴있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사우디 껴있고 유가 사실 이제 하락 안 가는 거 못 봤거든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네. 근데 이게 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감이. 그 감이. 과거 일어났던 형태라든가. 그래서 유가가 지금 전망치는 계속적으로 매수세 오르지만은 네. 오펙에 대한 어떤 행보에 의해서 만약에 아랍에밀리트가 끝까지 안 하고 갑자기 증산해버리는 꼴이 나온다면은 네. 이거는 그냥 고점 나와버리는 꼴이 돼버리죠. 77달러 내외가 상황이. 그래서 만약 매수를 보실 분들은 합의를 재개하는 걸 보고 판단하셔라. 회의를 다시 재개하는 걸 보고 날짜가 딱 잡히는 순간 그때 다시 한번 매수를 보는 방향으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